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연경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평 토크쇼. 오늘로 6번째를 맞이했는데요. 그동안은 심사와 평가 그리고 의료수가를 포함한 신평원의 코로나19 대응과 그리고 신임 원장님의 운영 철학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오늘은 6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님을 모시고 빅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빅데이터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빅데이터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보관해서 이것을 제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또 분석하고 이걸 통계화해서 공표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를 연구자나 산업계에서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과 결합을 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기관의 역할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수행을 해서 연구자와 또 산업계 또는 공공기관,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보를 총망라해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렇다면 빅데이터에 포함된 보건의료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신평원이 보유한 데이터는 전국에 9만 5천여 개의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국민의 의료 이용 내역들이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의 사용 내역이라든가 처방 정보, 또 의약품의 유통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통 정보, 또 건강보험권 밖의 비급여 정보들도 저희들이 관리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운영이 갖는 의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평원이 갖는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첫 번째의 그 가장 큰 목표는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2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나 산업계의 수요를 저희들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포털을 통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상 연구뿐만이 아니고 어떤 근거 창출이라든가 다양한 논문 또는 이종 간 데이터의 결합 연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는 산업계 쪽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과학적 어떤 근거를 통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의 역할과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좀 애써주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선별진료소를 찾거나 또 공적 마스크를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저희들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상 연구자들이나 또 과학적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들께서는 신평원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연구 논문을 제출을 하거나 또 새로운 근거를 창출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평원 데이터를 가지고 SCI급 논문들이 다수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산업계에서는 혁신적인 의료기기라든가 신약의 개발 또는 이제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이런 쪽의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신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산업 간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감 데이터이고 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가치가 큰 만큼 활용 범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지만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가 활용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가명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개방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산업계 쪽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임상 데이터만으로는 기항적이나 부작용, 이런 치료의 효과 등에 대해서 검증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결합하게 되면 저희 의료 이용 내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항증이라든가 부작용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와 사회 경제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주거나 환경, 또 소득 등에 따라서 질병의 양상이나 이런 근거들을 추적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이 됐는데 결합 전문 기관으로서 심평원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심평원이 결합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의 데이터도 결합해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부가가치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결합기관이 이 공공 데이터를 잘 결합을 해서 사용자들의 이제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합기관은 첫째가 이제 결합도 잘 수행해야 되지만 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결합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보안을 철저히 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 공공의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결합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결합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청부터 반출까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심평원의 빅데이터의 주요 업무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제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좀 직결된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심평원이 보건의료 시스템 유지와 또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도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와 구축과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애써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 데이터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잘 가공하고 개방을 잘 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경 아나운서께서도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도 보건의료를 위해 애써주고 계시니까 저도 방송을 통해서 좀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김현표 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